네, 반갑습니다. 이원주 재무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104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험생분께서 시험 치러 가시면 시험실에 입실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감독관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요. 들어오고 나서 시험지하고 USB 메모리를 나눠주십니다. USB 메모리를 받으면 USB 메모리 꼬리표에 이름하고 수험번호 A형, B형 체크하시고요.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아서 시험이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꽂아서 USB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텍스죠. 텍스를 더블 클릭하면 시험을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춰 있다가 시험 시작 시간이 되면 감독관 분께서 감독관 확인 번호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감독관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A형인지 B형인지는 시험지 표지 앱안에 있으니까 확인해서 클릭하면 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입력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K랩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다음의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추가로 등록하시오. 쉽죠? 이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합격자분들 중에 이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맨 밑에 거래처 코드 1001 거래처명은 주 보석상사 동시 유형 동시고요.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할 수 있겠죠. 108-81-13579 대표자명은 송달인 업태 제조 종목 금속 가공 여기서 주소를 말풍선 클릭해 가지고 우편번호를 검색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바로 타이핑하는 게 낫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4 괄호하고 홍문동까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종료 버튼 눌러서 나가면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복리후생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계정의 대체적용 3번에 임직원 피복비 미지급을 등록하시오 되어 있죠.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니까 여기 판매관리비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이 쭉 나열이 되죠. 복리후생비는 딱 가운데 있네요.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F 눌러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대체적으로 3번 입력하고 임직원 피복비 미지급을 이렇게 띄어쓰기 해도 되고 붙여서도 상관없습니다. 엔터까지 하면 입력이 되죠. 입력 끝났으니까 또 나가겠습니다. 종료 버튼 클릭하고 나가면 되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외주가공비 제조원가에 속함 55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제조원가니까 일단 전기분 원가명세서에서 수정을 하든 입력을 하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에서는 누락됐다라고 했으니까 새로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 F2를 눌러서 계정과목 외주가공비 바로 나오네요. 입력하고요. 금액은 550만 원. 엔터를 누르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이 수정이 될 겁니다. 엔터 눌러 보겠습니다. 수정됐죠. 이 금액을 또 그 다음 손익계산서하고 이익금 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까지 다 수정을 쭉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확인할 게 제품 매출원가 클릭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걸 수정해야 되는 거죠. 아까 금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원가명세서에 가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8,015만 원 이 금액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8,015만 원 이렇게 엔터하면 또 밑에 매출원가가 바뀌겠죠. 그냥 바뀌었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또 바뀝니다. 확인 누르면 1,800 얼마가 바뀌었죠. 이 단기 순이익은 이익금 처분 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으로 그대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행업 처분계산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수정해서 따로 입력할 건 없고요. 그냥 불러오기 클릭하면 됩니다. 불러오기 클릭하면 불러오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여기 단기순이익 금액이 수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처분 잉여금 이런 금액이 다 수정이 되겠죠. 예 하면 1,800 얼마 수정됐고요. 맨 밑에 있는 금액 차기월 미처분 잉여금 3,676만 원.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가서 이 금액 그대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확인했던 금액을 2월 잉여금 여기에다가 그대로 입력만 하면 여기 대차차액 550만 원 마이너스 금액이 없어질 겁니다. 아까 금액 기억하시나요? 3,676만 원이죠. 2월 잉여금이 3,676만 원. 엔터 하면 대차차익이 없어졌죠. 대차차익이 없어졌으면 아 내가 잘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이 3번 문제가 클리어 되는 거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매번 출제가 되니까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이제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문제 2번에 1번 7월 10일 주 서창 상사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주 서창 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약소금 주 신흥 기전 발행 1,000만 원으로 배수양도 받다. 일반 전표 입력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날짜 7월 10일 날짜가 틀리면 아무리 분계를 잘해도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분계해 보겠습니다. 약소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3번 눌러 차변에 약소금 받으럼이 되겠죠. 받을 엔터 받으럼 그랬죠. 어디 거죠? 신흥 기준 거죠. 신흥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대변 4번 눌러서 대변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없어지겠죠. 외상 매출금 이 외상 매출금 서창 상사의 외상 매출금입니다. 서창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나는 거죠. 넘어갑니다.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지난달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예수금 22만 원 중 2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다. 단 하나의 전표를 처리하되 거래처면 기재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금은 월급 지급할 때 세금, 4대 보험이나 세금 같은 걸 떼고 지급하는 그 예수금이죠. 일단 예수금을 발생할 때 대변에 쓰는 거니까 지금은 납부하는 거니까 차변에 쓰겠습니다. 차변에 예수금. 금액이 22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20만 원 납부했으니까 보통예금 103번이죠. 보통예금 20만 원 납부했고요. 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현금은 101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9월 30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720만 원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다.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실됐으니까 소실분은 재해손실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재해손실 입력하고요. 금액은 720만 원. 대변에는 제품이 나갔으니까 제품을 적죠.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제품이 판매로 없어진 게 아니고 소실됐기 때문에 조교에 타 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본 8번 이거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조교에 8번 엔터하면 입력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10월 20일이네요. 네, 10월 20일이고요. 주상록에 판매한 제품을 화물차로 발송하면서 운임비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운송장을 발급받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할 때 제품 운임비는 자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판매비 관리비로 지급하죠.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로 입력하겠습니다. 반감주고요. 금액은 25만 원.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입력해도 되고 이거를 단순히 한 줄로 출금으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11월 8일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중 300주 주당 임금가액 1,000원이고요. 취득가액 1,500원을 주당 1,300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처분 전 자기주식 처분이익 계정 잔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금을 받고 자기주식을 처분했으니까
받은 현금만큼 차변에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현금 101 얼마를 받았냐면 300 주고 곱하기 1,300원 하니까 39만 원이 되네요. 받은 현금 39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나가겠죠. 자기 주식 얼마가 나가냐면 취득 원가로 나가겠죠. 300주 곱하기 1,500원 하면 45만 원입니다. 다음 그러면 처분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차변에 처분 손실을 적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처분 손실 금액 6만 원 그대로 자동 계산되죠. 문제 조건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입력하면 끝나는 거죠. 넘어갑니다. 12월 26일 6번 문제죠.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부금이네요. 차변의 기부금 금액이 3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101 300만 원 이렇게 해도 되고 한 줄로 출금 전표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끝났고요. 문제 3번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1번 8월 25일입니다. 그럼 8월 25일로 들어갔고요. 영업부 거래처인 맘모스 물산의 사업장 확장 이전 증축을 위하여 추가 화환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계산서를 발급받다. 전자계산서입니다. 계산서 면세죠. 계산서고 매입할 때 전자계산서니까 유형을 매입의 전자계산서 면세 53번 면세로 입력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20만 원. 코드 거래처 코드 남동 꽃 도매시장 남동 엔터하면 나오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 1번 여로 입력하고요. 분계는 보니까 전자계산서 맨 밑에 현금으로 되어 있죠. 그럼 현금 1번 현금으로 누르겠습니다. 현금 혼합으로 해서 맞춰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거래처에 축하금 보내는 거니까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접대비 영업부서의 접대비니까 800번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5일이네요. 9월 5일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중개수수료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주 하나공인중개법인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발급받았는데 이게 토지의 취득 원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토지는 불공제죠. 매입세 불공제. 그래서 불공, 오사불공으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오사불공. 금액은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거래처는 하나공인중개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1로 넣고 불공 코드 불공제 사용 F2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리입니다. 6번으로 입력하고요. 분계는 혼합 3번 혼합 눌러서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토지로 입력하는 거죠. 토지 입력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 103번 입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11월 15일 최종 소비자인 이영수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출 쪽에 현금 과세 22번 현과로 입력하는 거죠. 공급가액은 현과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96만 8천원, 96만 8천원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가 되고요. 거래처는 이영수 되고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1 현금을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4번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 보죠. 주 연기 실업에 당사가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5천만 원, 처분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3,500만 원을 1,250만 원 부가세 별도에 처분하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품 제품을 매출한 게 아니고 차량을 팔았어요. 어쨌든 팔면서
세형계산서 발행하고 과세 부분이니까 11번 과세로 입력하겠습니다. 공급가액 1250만 원. 부가세 125만 원이고 공급처는 연기 실업. 전자세형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누르고요.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제품 매출한 게 아니고 차량을 팔은 거니까 차량 운반구로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입력해 줘야 되겠죠. 차변에 감가 누계액 209번 금액이 3,500만 원.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는데요. 차량 운반구 매출하는 금액이 1,250만 원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대한 취득원가 5천만 원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다음 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103이죠. 얼마가 입금되냐면 1250만 원하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50만 원하고 부가세 10% 125만 원을 합하면 1375만 원, 137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입력된 숫자 합계를 보니까 차변 합계가 4,875만 원, 대변 합계가 5,125만 원이죠. 차변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비용은 손실이죠. 손실을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입력하면 처분 손실이 자동으로 250만 원 들어가게 되죠. 여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12월 6일이네요. 12월 6일. 보겠습니다. 임대인 하우스랜드로부터 생산부의 11월분 임차료 250만 원 부가세 별도에 대한 전자재건계산서를 발급받다. 매입에 관한 겁니다. 발급받았으니까 또 임차료니까 매입. 그래서 매입에 전자재건계산서 과세해서 5일 과세로 입력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250만 원. 부가세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코드 거래처 하우스랜드. 전자재건계산서니까 1번 누르고요. 분계는 외상 미수금액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혼합 3번 혼합. 그러면 이제 분계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인 거죠. 임차료. 임차료고 이게 생산부의 임차료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500번대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외상만 입금이 아니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되고요. 6번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입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 주 아카디 상사에 제품 1,100만 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재건계산서를 발급하다. 대금 중 700만 원은 외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약소금으로 수령하였다. 단 서류번호 입력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매출이고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매출한 거니까 영세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2영세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급가액은 1,100만 원. 거래처는 아카디 상사. 전자재건계산서 발급했죠. 1번 누르고요. 영세율 구분 F2를 누르든지 아니면 말풍선을 클릭해도 됩니다. 메뉴 나오죠.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이니까 3번을 입력하면 되겠죠. 서류번호 입력 넘어가고요. 분계는 3번 혼합하고 대변에 제품 매출 잘 들어가 있고요. 차변에는 700만 원 외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외상 매출금 108 외상 매출금 7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차변, 나머지에는 약소금 바드럼이 되겠죠. 110번 바드럼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오류를 정정하시오. 오류 수정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인 경우도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8월 31일이 어디에 입력해야 될 건지 판단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주 현대전자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50만 원 중 원천징수세액 13만 7,500원을 제외하고 보통야근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인 36만 2,500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원천징수세액은 부채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되어 있습니다. 매출 매입에 대한 게 아니고 세안계산서도 아니고 세금에 가는 것도 없죠. 그러면 일단 일반 전표로 판단하고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8월 31일 들어가 보니까 이자 비용 36만 2,500원. 여기가 맞네요. 보니까 이자 비용이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36만 2,500원이 아니라 50만 원인 거죠. 그럼 수정해 줍니다. 수정하고 보통 예금으로 계좌 이체한 게 36만 2,500원 맞죠? 이 숫자는 맞습니다. 수정할 게 없습니다. 그럼 예수금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예수금. 여기서 엔터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복사해서 입력이 돼버립니다. 뭐 입력돼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보기 싫다 그렇다면 여기서 화살표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예수금은 13만 7,500원 원천징수세 맞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보죠. 영국의 텀스사에 직수출하고 제품 매출액 3,000달러를 달러당 1,200원으로 환산하여 계상하였으나 검토 결과 선정일 당시 기준 환율은 달러당 1,250원으로 확인되었다. 매출 매입과 관련된 거니까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매출 전표에서 10월 2일 역시 수출이고 톰스사에 대한 매출이 적혀져 있네요. 보니까 환율 계산이 잘못됐어요. 3,000달러인데 1,200원으로 환율을 계산해 가지고 360만 원으로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달러당 환율을 1,25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1,250원 곱하기 3,000 하면 375만 원이 돼요. 그래서 공급가액을 360만 원이 아니라 375만 원 이렇게만 수정해주면 끝나는 거죠. 다른 부분은 다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쉽죠? 넘어갑니다.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영업부의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으로 자산화하고 결산 시 사용분을 비용으로 계상해 오고 있다. 결산 시 영업부로부터 미사용분인 소모품은 100만 원으로 통보받았다. 단 전산을 조회하고 처리하고 금액은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12월 말일자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보통 입력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열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 분계는 소모품에 대한 기말 결산 정리 분계니까 보시면 미사용 소모품을 없애주는 소모품을 두고 나머지 소모품을 기록해 주는 거죠. 미사용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사용하면 소모품비로 바뀌겠죠. 그래서 미사용 소모품은 100만 원인데 사용된 게 얼마인지는 우리 합계잔액지산표 또는 재무상태표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합계잔액지산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 조회해 보면 재고자산 파트에 좀 아래쪽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250만 원이 있네요. 250만 원을 소모품을 사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사용분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을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50만 원을 사용한 걸로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겠죠. 일반 전표에 차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소모품으로 쳐버리면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소모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 소모품이니까 소모품비 830번으로 입력합니다. 150만 원 이고요. 대변에 소모품이죠. 150만 원 사용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12월 11일 실제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금액 현금보다 57만 원이 많아서 현금 가부적으로 처리하였던 바 결산일에 34만 원은 선수금으로 밝혀졌으나 23만 원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 12월 11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 11일에 현금 가부족이 있는지 대변에 현금 가부족 57만 원 적혀 있네요. 이거에 대한 기말 결산 분계인 거죠. 31일로 다시 돌아와서 현금 가부족이 현금이 너무 많아서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가부족 적혀 있었으니까 차변에 현금 가부족을 써서 없애줘야 되겠죠. 현금 하면 현금이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현자만 검색하면 검색할 수 있죠. 현금 가부족 57만 원. 대변에는 선수금 거래처가 건영 상사에 대한 선수금이 34만 원이고요. 또 대변에
밝혀진 게 없으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23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잡이익으로 입력하겠습니다. 23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설정하고 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상계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판매관리부와 제조생산부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기초, 단기 설정, 사용 금액, 퇴직급여 추계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전표 12월 30일자로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편하게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 보면 위에 잔액조회, 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충당 이렇게 메뉴가 있죠. 퇴직충당 클릭하고요. 퇴직급여 추계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508이면 제조생산부죠. 제조생산부 퇴직급여 추계액이 3,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805는 판매관리부죠. 판매관리부 퇴직급 추계액 3,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추가 설정액 반영되는 금액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결산 반영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전표 추가 F3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죠. 얘 클릭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조회를 누르면 새로 입력된 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퇴직급여 806에 1,300만 원 그리고 조금 올라가 보면 퇴직급여 제조원가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 있죠. 1,500만 원 자동으로 입력된 게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편하게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내용 그대로를 그냥 타이핑해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고 둘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조회해서 입력하는 문제인데요. 조회해 보겠습니다. 1번 4월의 롯데카드 사용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카드 대금 결제일은 다음 달 10일에 되어 있죠. 일단 일반 전표 입력 화면 종료하고요. 다른 화면 다 종료해 주시고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처가 나와 있고 계정 과목이 나와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원장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롯데카드 번호가 99602네요. 99602 보니까 이렇게 조회되고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대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변 금액 2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5월 한 달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총 지출 금액은 얼마인가? 5월 한 달 동안을 물어봤으니까 월계표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월계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계표 5월에서 5월까지 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저 아래쪽에 있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있죠. 여기서 지출액은 여기 795만 7,200원 이거를 입력해 주면 되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부터 6월까지의 전자세형계약서 발급분 중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전자세형계약서 발급분 중에 뭔가를 찾는다 그러면 세형계약서 합계표를 들어가 보면 될 겁니다. 합계표 여기 부가세하고 같이 탭을 클릭하시고 합계표 여기 있습니다. 세형계약서 합계표 열어보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쭉 조회해보면 맨 밑에 보니까 주민기재분 있죠. 이 금액입니다. 주민기재분 공급 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급 가액 500만 원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하면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회분을 입력할 때는 밑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입력하는 거죠. 여기서 이론 문제도 1번부터 15번까지 클릭해서 답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번이면 1번, 2번의 답이 4번이면 4번, 3번의 답이 3번이면 3번. 입력했는데 이렇게 답을 다 입력했는데 잘못 입력했네 수정하자. 6번의 답이 2번 입력했는데 4번이구나. 그럼 4번 클릭하면 됩니다. 쉽죠? 이런 식으로 쭉쭉
푸신 금액 그 번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금방 봤던 문제 6번에 실무 문제 6번에 조회하는 입력하면 여기 있죠. 1번의 답이 20만 원이었고요. 2번의 답이 795만 7,200원. 795만 795만 7,200원. 3번의 답은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문제 다 풀었고요. 마지막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USB에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답안 저장 클릭하시면 저장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USB를 꽂고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 드라이브 저장되었습니다 나오는데 실제 시험 상황에서는 USB로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메뉴가 나와요. 메시지가 나오면 그때 확인 버튼 누르시고 USB 메모리를 뽑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104회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그리 어렵지도 않고 또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